안녕하세요. 케찹 스토리 하워드 조이스입니다. 네. 정말 밤새워서 해도 끝이 없는 일 잘하는 상사의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편으로 얘기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조이스님, 제가 알기에는 일 잘하는 상사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유, 재미있다기보다는 뭐 그냥 눈물 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눈물 나게 웃긴 얘기인가요? 아니요, 눈물 나서 내가 이걸 왜 했나.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예. 사실 일 잘하는 상사가 아니라 일 안 하는 상사 때문에 생긴 일인데요. 네. 일 안 하는 상사. 네. 일 안 하는 상사 때문에 제가 무지하게 사이가 안 좋은 동료하고 지금 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네, 34년째 살고 있어요. 동료, 그러면 사내 네. 커플. 네. 아이고, 예. 네, 사내 커플이에요. 음. 그 사람 입장에선 저는 미스 김이었고요. 네. 저는 그 사람을 배모 씨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은 첫 입사하는 날 저한테 미스 김 커피 줘요 이래가지고 저한테 완전히 X가 됐고요. 아무튼 근데 저희 그 직속 상사가 같은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아침에 출근하면 어이 학생들 왔나? 이걸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아침에 오면 전화기를, 옛날엔 이런 전화기였으니까 네. 전화기를 딱 돌려서 동창회 회장이셨어요. 동창회 친구들한테 딱 돌려가지고 어이 누구 잘 있나서부터 시작해. 그러다가 이제 한두 명 적고 또 누구한테 전화, 친구한테 전화해서 수다를 떨다 보면 어느덧 점심시간이 돼요. 그럼 점심을 11시 반에 나가셔가지고 1시 반쯤 돌아오세요.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좋으세요. 그러다 조금 있다가 커피 한 잔 드시고 뭐 하다가 또 친구랑 전화하다 보면 오후 4시, 5시 돼서 퇴근 시간이 가까워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세요. 그리고 가끔 저희한테 어이 똑똑한 학생들이 있어서 너무 자기는 편하다며 그래서 매일매일을 지내세요. 그래서 저희 둘은 너무 사이가 안 좋았는데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둘이서 어느덧 둘이서 그분 흉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죽겠다고 이러다가 친해진 거예요. 진짜 재밌는 에피소드네요. 그래서 그렇게 친해져갖고 결혼까지 하시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결혼식장에 오셔서 자기 덕이라며 맞네요. 상사 덕인 상사 덕이잖아요. 그분을 만나면 죽이고 싶어요. 그분 못 보시길 진짜 바랍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상사가 됐을 때는 오기비로 다시 들어가서 소셜 비즈니스를 처음 할 때였어요. 그때 기억나는 게 왠지 인턴 한 명과 저희가 이제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조이스님이 사람을 쉽게 뽑아주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뽑는 것을 물론 저한테 설명은 해주셨죠. 뭐 대행사 비즈니스고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좀 지속적인 비즈니스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사람을 뽑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랑 저의 인턴이랑 우리가 신규 비즈니스를 꼭 따서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가져가야만 너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인턴을 뽑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진짜 미친 듯이 일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신규 비즈니스를 따면 그 인턴이 정규직이 되고 또 인턴 한 명을 뽑아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너 정규직 되고 싶어? 자, 그럼 우리 목숨을 걸고 이 신규 비즈니스를 따야 돼. 그래서 열심히 해갖고 또 신규 비즈니스를 따면 그 친구도 정규직 전환하고 또 인턴 한 명 뽑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팀이 5명, 6명까지 늘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 잘하는 상사가 뭔지 이런 생각은 사실 못했죠. 그냥 이 친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일 잘하는 상사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냥 한 팀으로서 다 같이 살아야 된다는 사명감 그게 저한테는 제일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되게 좀 네. 터프한 상사 였죠. 좀은 아니고 그냥 터프한 상사였죠. 터프한 상사였어요. 네. 네. 뭐 인정합니다. 근데 그때 소셜 미디어 비즈니스는 좀 요즘 시대로서는 좀 스타트업 비즈니스 그럼요. 처음 그런 하는 거였죠. 거였으니까. 네, 왜냐면 불모지 같은 필드에 시작을 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는 사실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를 시작으로 늘 새로운 일에만 제가 끌리게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때 뭔가 새로운 것을 스타트하는 입장에서 네. 만들어가면서 그런 비즈니스의 매력을 느껴서 그런 일만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조이스님의 첫 상사 기억은 어떠셨어요? 제가 첫 상사 됐을 때요. 네, 조이스님이 처음으로 상사 됐었을 때. 네. 뭐 첫사랑 기억 더듬는 것 같은 기분인데
제가 29살에 첫 상사가 됐어요. 매우 어린 나이 아닌가요? 제가 24살에 회사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했으니까 네. 그래서 처음 뭐 제가 과장됐다고 상사가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29살에 팀원 4명 있는 상사가 처음 됐었어요. 네. 근데 뭐 완전 엉망. 완전 엉망. 완전 재앙. 재앙. 재앙 수준. 약간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데. 네. 네, 재앙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뭐 배워본 적도 없고. 안 가르쳐 줬어요? 뭐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뭐 자, 넌 이제 상사가 되니까 뭐 트레이닝은 해줄게. 뭐 이런 것도 없었고 시스템적으로. 상사노릇 어떻게 하는지 배워본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보고 배울 사람도 없었고 그때는 누구 보고 이렇게 뭐 상사가 어떤 노릇을 하는 건지 이렇게 그런 개념도 없었고 요즘 그 뭐 세대 말로 낀대가 되면서 그냥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갔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상사로서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팀원들이 그때 하나씩 프로덕트를 하고 있었고 제가 그 팀원들을 다 리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기가 2돌 됐었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엄마로서도 새내기 엄마. 엄청 힘드셨겠네요. 새내기 엄마고 제가 대학원도 다니고 있었어요. 대학원도 다니셨어요? 네. 뭐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아우.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엄마가 된 거죠. 거기에, 아유. 그리고 상사도 됐고, 네. 승진도 됐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새로운 세계. 진짜 터프한 시간이었네요. 그런 터프한 시절에서 막 일은 매일 야근 안 하면 집에 싸들고 들어가고, 애는 들쳐업고 밤새우고 일하고. 근데 저희 남편은 그런 직종이 아니었어요. 저 같은 직종이. 그러니까 밤새워 일하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시절. 그러니까 저 혼자서 고군분투 그러는 와중에 제 직원 누군가가 휴가원을 냈는데 제가 사인해줬다고 상사한테 불려가서 혼나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런데 사실 야단 맞아서 눈물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서글퍼서. 네, 서글퍼서 너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냥 다 힘들더라고요. 드라마에 나오는 한 장면 같죠? 네, 화장실 가서 그냥 가만히 화장실을 갔는데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줄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싶어가지고 뭐 그러면서 제가 상사 노릇을 했어요. 그냥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라. 왜 사람들은 다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도 있잖아요. 전 안 돌아가고 싶어요. 네. 하워드도 여러 상사랑 일을 해봤고 지금 상사도 계시고 또 본인도 상사일 텐데 일 잘하는 상사는 어떤 상사인지 좀 얘기 좀 해봐 줄 수 있어요? 일단은 뭐 몇 가지 예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조이스님을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조이스님과 일을 했을 때 제 기억에 가장 남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일 잘하는 상사는 바로 공과 사를 구분할 수 명확하게 나눠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저한테 레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직원들이랑 다 같이 그 회사 옆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막 농담 따먹고 또 사장님이 조이스님이 밥 먹을 때 되게 웃기셨어요. 막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딱 자리로 돌아와서 조이스님이랑 같이 미팅에 들어가서 뭔가 제가 제안했었던 제안서에 리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 제안서가 잘못됐다는 둥 사실 솔직히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화를 내셨다는 거를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어떻게 사람이 한 10분 전까지만 해도 나랑 저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180도 바뀌어서 나한테 화를 낼 수 있을까. 근데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좋은 상사라면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대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상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조이스님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상사가 되면 참 힘들겠구나. 팀원이랑 되게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또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어려울 텐데 이 공과 사를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냉정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런 걸 배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요? 뭘요? 뭐 욕을 했겠죠. 아니 저런 미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그렇겠죠. 당연히 욕했겠죠. 당연히 안 했겠어요? 했겠죠.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욕한 기억은. 어떻게 저렇게 10분 전에 웃다가 갑자기 화를 내. 근데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제가 저를 좀 돌아보면 네. 아마 터프한 디스커션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윗사람은 터프한 디스커션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밑에 사람은 항상 혼났다고 생각해요. 네, 뭐 화를 냈다고 생각하고. 직급 차이가 있으니까 아. 뭐 공평한 대화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밥을 먹을 때 누가 화를 내요. 밥을 먹을 때 화를 내면 그건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윗사람은 밥을 먹을 때 굉장히 갑을 병정해서 정의해요. 누가 윗사람하고 밥을 먹어줍니까? 가장 낮은 자세로 직원들하고 밥을 먹어야죠. 위로 올라갈수록 외롭습니다. 맞아요. 네. 제 전 보스도 약간 조이스님이랑 비슷했어요. 제 전 보스는 저도 그랬고 제 보스도 그랬고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싱가포르를 가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싱가포르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희 말고는 회사 사람들 말고는 그쵸. 없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보스랑 되게 가까웠어요. 같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뭐 퇴근도 같이 하고 심지어 집도 되게 가까웠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가깝게 지내면서 되게 친한 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 저를 평가하거나 저의 일에 대해서 뭔가 지적을 하실 때는 엄청 냉철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했죠.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참 보스가 된다라는 것, 좋은 매니저, 좋은 상사라는 것은 친할 때도 있겠지만 본인이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냉철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또 지금의 제 보스까지 포함해서 제가 함께 일을 했었던 제 보스들을 돌아보게 되면 그 모든 보스의 공통점은 집요함이었던 것 같아요.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고 그 일만큼은 정말 집요하게 붙들고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제가 여태까지 보면서 경험한 일 잘하는 상사의 공통점입니다. 집요함. 네. 저희가 이야기하는 케찹이죠. 케찹을 빼먹지 않는 거예요.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집요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일 잘하는 상사죠. 맞아요. 네. 한 집요한 거죠. 맞습니다. 진짜 집요하시죠.